안녕하세요. 고릴라TV 김홍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네, 요즘 피부 미용이랑 의료기기 관련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루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실 이루다도 같은 섹터 어떻게 보면 기본 기술은 동일해요. 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루다만 사실 1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 급격히 꺾였죠. 일단 1분기 실적 안 좋았던 건 지나간 일이고 네. 앞으로는 다시 좋아집니다. 이루다가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올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피부질환 관련 시장은 어느 쪽인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 잘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피부 탄력 개선 쪽이죠. 보통 네. 리프팅 이제 기기라고 하는 고주파 의료 기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기본 어떤 기술 베이스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다도 지금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여튼 선두주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루다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가장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요 색소 이제 질환이라고 하는 이쪽 관련된 의료기기를 앞으로 좀 출시해가지고 점유율을 가져와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색소 질환 관련해서 요 리팟이라고 하는 요 브랜드 요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색소 질환이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얼굴에 검버섯, 네. 그 다음에 더 폭넓게는 기미, 주근깨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네. 올해 일단 시장 규모로 보더라도 약 한 5천억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 리팟 장비를 이제 출시를 시키면서 이루다가 가져오겠다고 하는 시장 점유율은 대략 20%입니다. 그래서 올해 요 5천억의 20%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향후 5년 이내에 요 색소질환 시장에서 의료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한 20% 이상을 가져와 보겠다 이런 계획들 잡고 있는 거고 여튼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시장 계속 커질 겁니다. 제가 뒤에 이루다 실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루다가 올해 실적이 매출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1,000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꽤 큰 매출액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요 리팟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한 요 색소 질환 의료기기 시장에 침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뷰티 시장은 이루다에서는 어떤 쪽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이 홈뷰티 의료기기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집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미용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이제 새로운 브랜드 요 뉴즈라고 하는 요 브랜드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요 홈뷰티 의료기기 시장은 이제 어느 시장이냐면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통해서 피부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리프팅 관련돼서 많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은 도움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되겠죠. 이 피부 미용을 이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은 비침 시위라고 해가지고 네. 얼굴에 칼이나 이런 걸 안 되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집에서도 좀 더 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여튼 보통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시면은 1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하신다든지 네. 그런 경우들 많다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 이렇게 한 달 텀이 있다. 그럼 중간중간에 역시 이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한 뭔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요 뉴즈라고 하는 요 브랜드의 제품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소형 의료기기인데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주요 타겟층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 20, 30대 여성분들도 이렇게 국소 부위 위주로 좀 치료를 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요 뉴즈 브랜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뉴즈미 그 다음에 뉴즈원 이렇게 나뉩니다. 일단 뉴즈미가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으로 보시면 100만원 초반대 형성을 하고요. 뉴즈원이 이제 보급형입니다. 가격으로 보시면 40만에서 50만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한 다음에 집에서
말 그대로 셀프로 이제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는,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음파 젤 크림, 요게 이제 소모품이 되겠죠. 가격으로 보시면은 요게 세트로 봤을 때는 한 10만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소모품들입니다. 보통 요게 한번 구매를 할 경우에 초반에는 요 뉴즈 원 같은 경우에 요 기기를 포함해서 한 개 세트라고 하는데, 요 초음파 젤하고 크림은 1년 지나면은 소모가 다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소모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요게 올해 런칭을 좀 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가 이제 요걸 팔기를 어디서 팔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홈쇼핑 이런 쪽에 런칭 해가지고 네. 한번 제품 판매를 올해 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뭐 광고비나 약간 드니까 네. 그런 게 좀 1분기 실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는 네, 있죠.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작년 그 4분기부터 이제 일부 비용 반영이 시작됐고 올해 1분기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특히 이제 이 홈쇼핑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초기에 처음 런칭한 제품들은 사실 마진을 뭐 안 남긴다 생각을 하고 제품 브랜드 홍보나 제품 자체 뭐 홍보하는 거에 좀 중점 두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런칭을 하면은 엄청 많이 팔려서 좋을 것 같지만 초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좀 비용을 많이 반영이 됐는데, 결국에 이제 회수하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되는 거죠. 네. 예, 2, 3, 4분기 브랜드가 좀 알려지고 제품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은 요 제품들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국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료기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소모품 매출 비중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보통 그래서 기기를 한번 팔고 나면 요 젤과 크림 이런 소모품들을 꾸준히 팔면서 매출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오려고 네. 하죠. 그렇다면은 이제 소모품이 다음 사이클에 구매되면 1년 후부터 본격적인 이제 이익단 극대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네. 그리고 요 제가 보고서 쓴 이후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아시아 지역 중에 태국 쪽, 네. 네, 총판 계획을 좀 맺었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파는 게 아니고요. 동남아시아나 뭐 일본 이런 쪽으로도 수출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투자하실 때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 뷰티 쪽에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라면 우리나라 걸그룹도 꽤나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이미지, 네. 좋은 점들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루다 2023년 어떤 실적을 기록하게 될까요? 올해 연간 실적으로 일단은 매출이 한 680억, 영업이익은 108억, 당기순이익 10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죠. 1분기 매출액이 증가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전년 대비하면은 12% 이상 증가했는데요. 매출은 늘었는데 지금 이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영업이익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또는 시장에서는 이 영업이익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있었는데, 여튼 지금 분위기 봐서는 2분기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좀 이익이 잘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뷰티 브랜드 광고비나 이런 비용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투자 의견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방송 촬영일이 6월 16일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실은 6월 2일 종가 기준으로 가격을 다 판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 지었는데 당시에 사실 주가는 한 6,000원, 7,000원대였어요. 목표 주가 1,500원을 제시드렸었는데 지금 얼추 주가가 9,000원대 정도 거래가 될 겁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좀 별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루트로닉이 그렇죠. 자진 상장 폐지하겠다는 공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루트로닉이 시가총액이 8천억이 넘던 회사인데, 그렇죠. 자진 상폐가 되면 이 시중에 있던 의료기기 들어갔던 돈들이 일부 다른 쪽 종목으로 갈 거다, 그런 의견들과 함께 이루다가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만 한 18%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루다 어떤 개별 이슈로 이제 올라간 게 아니고 섹터 전반에 수급 요인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가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한 6,000원대에서 한 7,000원 정도 가격대가 오시면은 매수해 보시고
1,500원이 목표 주가이니까 1,500원을 넘어간다 또는 비슷하게 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제가 리파트하고 이제 그 뉴즈라고 하는 제품 두 개 브랜드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 판매되는 계획하고 실제 판매되는 양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생각보다 더 잘 팔린다 그러면은 아마 이익 추정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멀티플은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 주가는 더 상향 조정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매수하면 안 되고 가격적으로 조금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좀 디테일한 투자 전략까지도 말씀드립니다. 일단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거잖아요.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비올, 원태관까지 전부 다 거의 고점을 찍고 있어가지고 단기 맞습니다. 급등이 돼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루단 1분기에 일회성 쪽으로 볼 수 있는 광고비 때문에 실적이 많이 꺾였고 시총도 굉장히 좀 섹터 내에서는 약간 적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 회사가 좀 장비가 굉장히 라인업이 많았어요. 네. 라인이 많다는 게 때론 좋기도 하지만 때론 왜 안 좋냐면은 이게 쉽게 말해 일일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 하나하나. 품종 소량 네. 생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영업이익단이 좀 그렇죠. 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경제학 논리로 보시면은 대량 생산했을 때 네. 한꺼번에 만들어내니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루다 같은 경우에 수익성 없는 의료기기들은 좀 이제 도출시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들 앞으로 새롭게 런칭한 제품 위주로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 이익률도 좀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도 좀 장기적으로는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재모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